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행렬과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어떻게 찾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선 그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이제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를 찾는 방법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대응한 아이겐 벡터를 이제 찾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 우선 이제 행렬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지난 example에서는 이제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행렬에서의 아이겐 벡터를 이제 활용해서 오퍼레이터 아이겐 벡터를 이제 구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과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네, 다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와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행렬 이제 관계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이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t는 이제 v에서 v로 가는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v는 이제 n 차원,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 차원은 이제 n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베타는 그 순서 비저인데요. 그 베타를 구성하는 뭐 벡터들이 뭐 아이겐 벡터다 뭐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 기저를 아무거나 하나 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얻었던 내용 중 하나는 네, 여기다가 쓸까요? 이제 람다가 그 아이겐 밸류 오브 t 오퍼레이터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행렬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행렬은 지금 정한 순서 기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생각하고 t에 그 행렬 A를 생각해서 그 행렬 A의 아이겐 그 밸류를 찾았습니다. 이걸 조금 옮기죠. 이건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V의 T의 아이겐 밸류나 A의 아이겐 밸류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이겐 벡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죠. 자, 일단 V가 T의 아이겐 벡터라고 해보죠. 일단은 이제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먼저 찾았다고 하고, 그 아이겐 밸류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이제 찾으려고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V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벡터냐면, 이 V는 여기 정의역에 있는 벡터입니다. V상에. 자, 그런데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네, Fn상의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의 아이겐 벡터와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는 전혀 다른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관계가 대응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V가 람다에 대응하는 T 아이겐 벡터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네, T V가 람다
V가 되면서 V가 정벡터가 아닌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V가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라는 뜻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중에서 자, 이 그 성질을 우리가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T, V의 좌표 벡터와 람다 V의 좌표 벡터,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표 벡터가 위에가 성립하면 아래가 성립합니다. 자, 물론 아래가 성립하면 위에가 성립하죠. 자, 그 이유는 그 어떤 V상의 벡터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사실은 아이소모피즘이었습니다. 그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파이 베타라고 두는 거죠. 즉 파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V에서 Fn으로 가는 함수인데 이것도 하나의 대응인데 이것 자체가 리니어합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대1 대응이 돼서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불렀죠. 자, 이 아이소모피즘은 우리가 앞에서 이름을 정했었는데요. 자, 이 이름, 이 아이소모피즘을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렀죠. V라고 하는 이제 벡터 공간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긴 Fn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 공간 V를 이제 표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V의 표준 표현,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파이 베타를 좀 구체적으로 써보면 자, V라는 벡터 공간에 있던 어떤 벡터 V 여기서는 뭐 반드시 아이겐 벡터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벡터 V입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로 대응시키는 이 과정이 파이 베타였습니다. 그래서 파이 베타는 V에서 Fn으로 가는 거죠. V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TV 람다 V가 같다라는 것에다가 이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 즉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관점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래가 성립합니다. 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 아이소모피즘이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V라는 벡터가 0벡터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V에 대한 좌표 벡터도 0벡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V가 0벡터가 아닌 표충분 조건이 V의 좌표 벡터가 0벡터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형태로, 즉 Fn상의 벡터 입장에서 지금 식을 좀 바꾼 것인데요. 자, 이 식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T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것과 V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한 것의 행렬의 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람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이 과정이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리니어이기 때문에 람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잘 보면 A라는 행렬과 이것을 우리가 A로 두고 있습니다. 이 좌표 벡터를 곱한 것이 이 좌표 벡터의 람다를 곱한 거랑 같고 이 좌표 벡터는 0벡터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이 벡터가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왜? A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행렬 A의 이 녀석의. 근데 이 녀석의
아이겐 밸류는 동일하게 람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보면 람다는 이제 t의 아이겐 밸류가 되면 a의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것인데, 람다에 대응하는 t의 아이겐 벡터가 있다면 그 녀석 자체가 a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같은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이긴 한데 v 자체는 아니고 v를 fn상으로 가지고 온, 즉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대응시킨, 즉 v의 좌표 벡터가 a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여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t의 아이겐 벡터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겐 벡터를 행렬 입장에 생각을 한다면, a의 행렬의 아이겐 벡터 입장에 생각한다면, v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v를 이 파이 베타에 의해서 내린 결과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녀석이 바로 a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행렬 A 아이겐 벡터라는 뜻은 정의가 바로 A에서 만들어진 LA라고 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이 녀석의 아이겐 벡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뭐가 되느냐? 이 녀석이 되는데요. 이 녀석을 파이 베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이어그램은 우리 예전에 한번 1학기 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 것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같다. 1번과 2번 화살표로 따라가는 것이 동일한 결과를 준다. 라는 이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자, 볼까요? 지금 어떤 벡터 V가 있으면 이것을 아래쪽으로 온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LA로 대응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파이 베타를 먼저 적용시키고 LA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LA 파이 베타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V. 그게 뭔가요? 처음에는 LA고 얘를 여기다 대응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은 행렬 A를 곱하는 건데, 행렬 A는 얘가 되는 거죠? 이거 A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 것은 이제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2번을 따라서 가는 것은 t를 먼저 대응시키고 파이 베타로 나중에 대응시키는 건 얘죠. 자, 파이 베타 t에 의해서 v라는 벡터, 이 벡터를 여기서 출발하는 벡터를 대응시키면 파이 베타의 t v가 되는 거죠. 이게 뭔가요? 이 녀석의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거죠. t v의 이제 여기 있죠.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이겐 벡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 t가 v상에서의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리고 베타를 v의 임의의 그 아무렇게나 정한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 정해진 오더드 베이시스에 의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것이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아이겐 밸류는 이제 주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람다가 A 아이겐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A 아이겐 밸류라는 것은 T 아이겐 밸류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것은, 좀 전에 확인한 것은 T에 그러면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렬의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통해서 찾았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결과를 하나 생각을 해봤었죠. 자, 1번 결과가 뭐였나요? V를 파이 베타에 의해서 낸 것이 A의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즉,
V가 아이겐벡터, T 아이겐벡터의 필요 충분 조건은 파이 베타 V가, 즉 좌표 벡터가 A의 아이겐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Fn상에서 우리가 아이겐벡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이제 V상에서 아이겐벡터를 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방금 생각해보고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자, V상에서의 아이겐벡터 V를 찾고 싶은데, 그 녀석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로부터 대응시킨 얘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 녀석은 B 아이겐벡터라는 사실로부터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Y라고 둔다면, 즉 아래쪽 Fn상에서 A의 아이겐벡터를 이제 찾을 텐데, 이제 그 녀석을 Y로 둔다면, 이 V는 Y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지금 이 V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이 과정은 아이소모피즘 파이 베타에 의해서 대응시킨 겁니다. 그래서 Y를 기준으로 해서 V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 아이소모피즘의 역사상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가 T의 아이겐벡터의 표충분 조건은 이 녀석이 A의 아이겐벡터였는데요. 자, 그것을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 녀석을 이제 Y로 둔다면 Y가 아래쪽에서 A의 혹은 LA의 아이겐벡터가 될 표충분 조건은 이 녀석으로 대응되는 원래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T의 아이겐벡터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어떤 1번을 Y 입장에서 표시하자면, 그 A의 아이겐벡터를 이제 Y라고 둔다면, 람다에 대응하는, 그러면 T의 아이겐벡터는 Y 입장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파이 베타의 인버스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T 아이겐벡터는 Y가 아니라 파이 베타 인버스에 의해서 대응시킵니다. 혹은 그 파이 베타에 의해서 Y로 대응이 되는 원래 거가 T의 아이겐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우리가 궁금한 아이겐벡터인데, 그걸 대응시켰더니 A의 아이겐벡터가 될 건데, 그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먼저 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구했으면, 그럼 이 녀석은 뭐냐? 이 녀석이 바로 파이 베타 인버스의 Y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겐벡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즉, T의 아이겐벡터를 찾기 위해서 우선 행렬 표현을 생각하고, 이 행렬 표현에서 아이겐 밸류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 행렬 입장에서 아이겐벡터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위쪽으로 올려서 T의 아이겐벡터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오퍼레이터를 하나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요. P2 of R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로서 P2 of R 2차 이하의 당식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fx라고 부르면, T에 의해서 fx를 다음과 같이 대응시키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앞에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생각하죠. 자,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할 때, 이 녀석의 그 아이겐 밸류를 당시에는 찾았었는데, 아이겐 밸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이 상태로만 가지고서는 이제 그 아이겐 밸류를 찾기 힘드니까 행렬 표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행렬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베이시스를 하나 잡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순서 기절 잡는데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 표현을 계산했죠.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다가 쓰죠. A가 보면 1, 0, 0, 그 다음에 x를 이제 넣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2x 더하기 1이니까 1, 2가 됐던 것 같고요. x제곱을 넣으면 x제곱이고 여기가 2x니까 2x 더하기 x 세제곱이죠. 당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렬 표현을 이제 찾고, 그런 다음에 t의 아이겐밸류나 a 아이겐밸류를 동일하기 때문에 a 아이겐밸류이기 위해서 혹은 t의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제 계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람다 1, 람다 2, 람다 3까지 나왔었는데요. 아이겐밸류가 1, 2, 3,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아이겐밸류 1, 2, 3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 A 베타는 이거였죠? A는, 그러면 첫 번째로 람다 1을 1이라고 하고요. 람다 1에 대응한 아이겐벡터를 찾아보도록 하죠. T 아이겐벡터. 네, T 아이겐벡터 찾기 위해서는 우선 A 아이겐벡터를 찾아야 됩니다. A 아이겐벡터를 찾기 위해서 B라는 행렬을 A-람다1 I3로 생각을 먼저 두고요. 이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0, 1, 0, 0, 2에서 1을 빼면 1, 2, 0, 0, 3에서도 1을 빼면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겐벡터를 x1, x2, x3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녀석은 0벡터는 아니어야 되죠. 그런데 아이겐벡터가 되어야 되므로 0, 1, 0, 0, 1, 2, 0, 0, 2라는 행렬을 곱을 했을 때 되어야 되는지 보죠. 0, 0, 0이 되어야 될 텐데 곱하면 얼마죠? x2가 되나요? 계산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x2 더하기 2x3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2x3가 되는데 그 결과가 0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x2가 0이 되어야 되고 x3도 0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을 하려면 x2, x3가 모두 0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 벡터는 이런 꼴이니까 그리고 아이겐 벡터는 x1, 0,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t로 쓴다면 아니면 a로 쓸까요? 이번엔 x1을 a로 쓰죠. a로 쓸 수 있고 얘는 a에 1, 0, 0가 되겠습니다. 물론 a가 0이 되는 것은 제외가 돼야 되겠죠. 0벡터는 제외를 해야 되니까. 자, 이것은 a의 즉 여기서는 이제 필드를 r로 생각했으니까 R3의 벡터로서 A라는 행렬의 아이겐벡터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T 아이겐벡터니까 P2 of R에서 파이 베타에 의해서 지금 R3로 지금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 지금 찾은 아이겐벡터를 지금 Y라고 둔다면 우리가 원하는 P2 of R에서의 아이겐벡터는 파이 베타 인버스의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베타 인버스의 y를 계산해요. y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 베타 인버스의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a라고 쓰고 여기는 1, 0, 0이니까 2원 베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A21이라고 쓰죠. 그러면 파이 베타가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인버스도 아이소모피즘입니다. 그래서 A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A가 앞으로 나가고 파이 베타 인버스 E1.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자, 지금 베타는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스 있으니까 1, x, x 제곱인 거죠. 그래서 파이 베타에 의해서 1은 2원으로 가는 거고 x는 2로 가는 거죠. 0, 1, 0. x제곱은 파이 베타의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d3로 갑니다. 그래서 2원으로 대응되는 원래 것이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그 람다 1,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이게 되겠습니다. 즉 A. 물론 A는 0은 아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건 계산했고요. 이것을 확인해 보면 차례차례 계산을 해서 A가 나왔습니다. 자, 람다 2 2를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행렬 B2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걸 빨리 해보면 A가 아까 뭐였죠? 110, 022, 그다음에 003이었고요. 마이너스 2i2를 해보면 대각선을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1, 0, 0, 0, 2, 0, 0,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라는 벡터를 x1, x2, x3라고 두고 0벡터가 아니면서 얘하고 곱했을 때 0벡터가 되는 걸 찾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여기랑 곱하면 2x3가 되죠. 여기랑 곱하면 x3가 됩니다. 그래서 0벡터가 되는 x1, x2, x3를 보면 x3가 0이어야 되고 x1과 x2가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x1을 a로 두면 a,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의 110인데 a의 110는 2원 더하기 2,2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a가 0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베타 인버스의 a 2원 플러스 2,2가 그 V상의 P2 오브 R상의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R3상에서 A라는 행렬 아이겐 벡터입니다. 이 녀석은 A가 앞에 나가고요. 2원, 2,2인데 앞에서 뭐였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1이고 인버스가 2,2가 X였죠. 이게 지금 얻어지고요. 마저 해보죠. 람다 3가 3이었는데 3인 경우에 B3는 여기 A란 행렬에서 대각선만 3을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 0, 0, 마이너스 2, 0, 0, 0가 되고 자, x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해보면 되나요?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1 더하기 x2 그 다음이 마이너스 x2 더하기 2x3 그 다음에 0이 되고 네, 0, 0, 0이 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x2가
EX1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도 X2가 EX3가 돼야 되니까 X1을 A로 두면 X2는 EA가 되고 X3와 X1은 같으니까 A가 되겠습니다. A로 묶어내면 1, 2, 1이 되고 따라서 A에 E1 2배의 E2 더하기 E3가 되죠. 물론 여기서도 A가 0은 제외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파이 베타 인버스를 생각해보면 A는 앞으로 나가고 E1이니까 1, E2니까 EX가 되겠고 E3니까 X 제곱이 되겠죠? A는 0이 아니면서 그러면 다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람다 2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네, 이게 나왔었고요. 람다 3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이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게 A 곱하기 1 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 V의 V는 이제 P2 오브 R이었습니다. 이거의 아이겐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베이시스가 뭐 여러 개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감마를 1 더하기 x 1 더하기 2x 제곱라고 두면 이 녀석은 세 개가 어떤가요? 다행히도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linearly independent 하고 이 녀석의 디멘전이 3이죠. 따라서 세 개의 linearly independent 벡터가 있기 때문에 감마가 순서 교차가 되겠습니다. ordered basis 누구의? P2 over R. 근데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은 전부 다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이 된 거죠. 따라서 T를 이번엔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각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순서대로 V1, V2, V3라고 한다면 감마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는 방법이 T, V1, 감마 첫 번째 컬럼 T, V2, 감마가 두 번째 컬럼 T, V3가 감마가 세 번째 컬럼인 거죠.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ordered basis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도로부터 만들어진 행렬 표현은 대각행렬이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결국 그 대각행렬이 뭐가 됐나요? V1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처음에 오고 1이었죠. 그 다음에 V2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2였으니까 이게 오는 거고요. 여기는 V3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3이죠. 여기가 람다1, 람다2, 람다3가 오는 대각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말 이렇게 택했고 이것은 P2 over R의 ordered basis가 됨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벡터들은 T의 아이겐 벡터가 되고 따라서 T는 대각화가 가능하죠. 즉 T를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하면 대각행렬이 됩니다. 대각화 가능의 의미는 이 녀석의 행렬 표현이 대각행렬이 되는 그러한 베이시스가 존재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것과 표충분 조건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 T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존재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베이시스,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대각행렬이 되면서 그 대각행렬의 대각성분은 전부 다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됐던 거죠. 그래서 1, 2, 3이 대각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각행렬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행렬 A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베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 생각을 한 거죠. 이 A라는 행렬과 지금 이 녀석, 감마에 대해 행렬 표현한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네, 이걸 생각하면 되죠. 이 감마는 Q 인버스 E 베타 Q가 되죠. 이때 Q는 좌표 변환 행렬인데 어떤 베이시스, 어떤 좌표를 어떤 좌표로 바꾸는 건가요? 자,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베타니까 Q가 감마 좌표계를 베타 좌표계로 바꾸는 그러한 행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Q를 이제 써보면 감마 좌표를 베타 좌표계로 지금 바꾸는 거니까 Q는 감마에 있는 첫 번째 벡터를 베타로 표현하는 거죠. 1을 베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 표시하면 좌표 벡터가 1, 0, 0가 되고요. 얘는 1, 1, 0이 되겠죠? 얘는 1, 2, 1이 됩니다. 그래서 Q를 이제 이렇게 택하고, 물론 이제, 다시 쓰면, 대각행렬을 예로 생각을 하고요. 이 녀석이 이제 T를 감마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그것이 Q 인버스 얘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A라고 둔 거죠? A. Q는 지금 이겁니다. 자, 이게,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니까 이거 인버스도 계산이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성립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것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각화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각화 가능과 그것과 관련해 이제 여러 가지 example들을 같이 생각을 해봄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대각화를 시켰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여기서 할 일은 geometric disk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벡터 스페이스 V over R. 자, 우리가 뭐 지금까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오퍼레이터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작동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Geometric Description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Description, D입니다. DE. 네, 글자가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geometric, 기하학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 공간은 필드를 실수로 지금 생각을 하는 벡터 공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겐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죠. V는 T의 아이겐 벡터고요. 그리고 람다는 T의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를 이제 잡았고, 물론 람다는 V라는 아이겐 벡터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V라는 벡터 공간을 R상의 벡터 공간을 잡았기 때문에 필드 R로 잡았으니까 이 람다는 이제 실수 값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자, 그 V라고 하는 벡터 공간, 그 아이겐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를 W라고 적겠습니다. 적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지금 V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가 하나 있을 때, 이 녀석의 1차 결합들로 만들어지는 벡터들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 서브스페이스가 W인데, 그것은 뭐냐면 V를 상수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배, 3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벡터들 다 모아둔 거니까 결국 대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직선으로 표시되는 직선상에 있는 V랑 나란한 그 직선상에 있는 그런 벡터들 전체의 모임이 서브스페이스 W가 나타내는 그러한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제로 벡터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이 W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이겐 벡터의 상수배들도 전부 다 아이겐 벡터가 되죠. 즉, 스몰 w가 이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라고 하면 이 W는 V에 의해서 스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스칼라 C에 대해서 V를 이제 상수배한 것이죠. 자, 그래서 W를 보면 W에 의해서 T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W는 CV로 쓸 수 있고 C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C가 앞으로 나가고 CV가 되는데 V가 아이겐 벡터니까 더군다나 아이겐 밸류를 람다라고 두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람다의 CV로 쓸 수가 있으므로 람다의 W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W를 대응시키면 람다 W를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W는 아이겐 벡터가 되죠. 정벡터만 아니라면 람다, 같은 람다에 대응은 아이겐 벡터가 다 됩니다. W에 있는 이런 벡터들은. 자, 물론 그 W가 0벡터가 아닌 경우에서. 자, 이런 이제 그 서브스페이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T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몇 가지로 나눠보죠. 케이스 1. 자, 람다가 1보다 크다라고 하죠. 자, 그럴 때는 W상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W라고 하는 이 서브스페이스가 좀 나란하게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안에 있는 벡터가 V뿐만 아니라 다른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W라는 벡터 생각을 해보면 이 W는 어떻게 되죠? 지금 방금 확인한 사실에 의해서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로 람다 W가 됩니다. 즉 W가 0벡터가 아니라면 람다가 곱해지는 값이 되는데 람다가 1보다 큰 경우라면 그것은 이렇게 더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W에 있는 벡터들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거죠. 람다만큼 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케이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람다가 1일 땐 어떨까요? 자, 람다가 1이니까 이 W가 됩니다. 즉, 람다가 1일 때는 W를 그대로 W로 대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W라는 이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을 그대로 대응이 됩니다. 일종의 아이덴티티로 대응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케이스 3. 자, 람다가 0하고 1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여기가 0 들어가면 W가 있을 때 람다가 0과 1 사이니까 람다 W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4는 람다 0인 경우 생각해 보면 W상에 있는 0이 아닌 벡터를 대응시키면 람다가 곱해지는데 람다 0이므로 전부 다 0으로 대응되는 거죠. 즉 W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0벡터로 대응이 됩니다. 즉 이때는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제로 오퍼레이터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5번을 보면 람다가 정보는 작은 경우에는 W상에 있는 벡터가 있을 때 람다의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람다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W를 대응시키는 결과는 방향을 뒤집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같은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그런 서브스페이스 상에서는 T가 람다의 값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리는 거나 혹은 줄이는 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거나 혹은 아이덴티티 혹은 제로 오퍼레이터 등등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example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example은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 생각을 Alt에서 Alt로 가는데 T A1, A2가 A1, A2로 대응되는 것 생각해보죠. 자,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벡터가 하나 있을 때 A1, A2니까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죠. 얘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여기 수평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오퍼레이터가 T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아이겐 벡터들에 대해서 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아이겐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겐 벡터는 여기 E1을 대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T E1은 그대로 E1이 되죠? 그리고 여기 E2 생각해보면 T E2는 마이너스 E2가 됩니다. 대응되는 거니까 여기 수평축에 대해서 그래서 E1과 E2가 아이겐 벡터인데요. 이때 그 람다는 1이고요. 이때 람다는 마이너스 1입니다. 조금 전에 람다가 1인 경우에는 E1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 여기서는 이제 수평축이 되겠죠. 수평축상에서는 람다가 1이니까 여기서는 아이덴티티로 작동을 합니다. 수평축에 있는 것은 E1뿐만 아니라 어떤 벡터를 하더라도 T에 의해서 그대로 같은 벡터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W1이라고 하고요. 식축. 네.
한번 넘쳤는데 E2를 생각을 해서 W2는 can E2에 의해서 스팬되는 벡터 공간, 서브스페이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직축이 되겠죠? W2. W2 상에 있는 벡터들은 전부 다 람다,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입니다. 0벡터만 제외하면. 자,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동작하나요? 람다가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대응되는 그러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오퍼레이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C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는 X, S, E, identity, only, X축, axis 인 것이고요. 리버스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example을 보죠. T, 마찬가지로 R2에서 RT로 가는 건데, 이번에는 A1, A2 벡터를 A1 제로로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이 벡터가 어디로 대응되나요? 이렇게 대응되죠? 자, 이러한 대응에서 그 아이겐 벡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해본 것처럼 1 생각을 하면 아이겐 벡터 되겠습니다. 즉, E1은 E1으로 그대로 가죠. 또 어떤 게 아이겐 벡터일까요? E2도 아이겐 벡터인 것 같습니다. E2를 대응시키면 어디로 가죠? 여기 있는 벡터를 대응시키면 어디로 가죠? 정사형하니까 0벡터로 되죠. 0벡터는 0이라는 스칼라와 E2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첫 번째 E1은 아이겐 밸류가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이고 E2는 아이겐 밸류가 0인 0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E2입니다. 자, 그래서 X축, E1이 생성하는 X축은 위에랑 동일하고요. E2가 생성하는 Y축은 람다가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0벡터로 지금 대응이 되는 것이라서 이러한 상황을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경우에도 1번 경우나 2번 경우 동일하게 X축에 대해서는 작동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Y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2번 경우에 그 Y축에 대해서 T가 작동하는 방식은 제로 벡터로 다 대응이 되는 거니까 제로 오퍼레이터 되는 거죠. Y축만 생각한다면 제로 오퍼레이터처럼 작동을 한다. Y축에서는 라는 거죠. 네, 시간이 또 지났는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대각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찾기 위해서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오퍼레이터 중에서 회전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은데요. 즉, 첫 번째 성분이 A1,
사인 세타 마이너스 A2 사인 세타고요. 뭐 컬럼으로 쓰죠. A1 사인 세타 플러스 A2 코사인 세타. 자, 세타만큼 이제 회전하는 그런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환에 대해서 세타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t 세타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아이겐 벡터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아이겐 벡터가 없으니까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존재하지가 않죠. 아이겐 밸류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이런 t 세타는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왜 아이겐 벡터가 없느냐라는 것은 벡터 v가 있을 때 0벡터가 아닌 것 중에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데, 세타 회전되는 각도가 0하고 파이 사이면 그만큼이 파이인데,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0하고 파이 사이 각도만큼 이 녀석이 v의 상수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범위에 있으면. 따라서 아이겐 벡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아이겐 밸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대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도입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통해서 아이겐 밸류를 한번 직접 찾아보면 어떨까,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디터미넌트 t 세타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t 세타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를 표현하는 행렬이 얘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ti를 빼는 건데 여기서는 t2가 되겠죠. t 마이너스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는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t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t에 대한 2차식인데요. 이 녀석의 근을 갖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4분의 d를 생각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곱하기 c니까 여기서 1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세타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으면 코사인 제곱의 범위가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즉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의 범위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작겠죠. 물론 이제 세타가 0이나 파이일 때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돼서 전체 값이 0이 되긴 하겠지만, 이 범위에서는 0보다 작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근은 존재하지가 않죠. 실근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R2상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하는 거니까, 실수를 이제 필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를 생각할 때 실수를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겐 밸류는 리얼이죠. 리얼 아이겐 밸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실로도 아이겐 밸류가 리얼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얻은 사실과 일치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5장 1절의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